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의 얘기는 건물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에 따라 커다란 통유리창을 낄 수 없는 그런 건축 구조가 있습니다. 유리창의 크기는 물론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화각, 그 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 되죠. 그래서 커다란 통유리창은 외부의 경관을 시원스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제한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 구조적으로 큰 통유리창을 낄 수 없는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디자인적으로 건물 외관에서 봤을 때 건물 벽의 면적과 창의 크기가 비례가 안 맞는 경우는 그것도 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축물 구조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체식 구조, 대표적인 게 콘크리트죠. 그 다음에 조적식 구조. 조적은 이제 낮게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벽돌 구조 대표적이죠. 뭐 ALC도 조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 뭐 블럭 구조, 이런 것들이 돌쌓기, 이런 것도 다 조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식이라는 거인데, 가구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길다란 막대기 같은 부재를 조립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목조가 가구식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조도 나눠보면은 경량 목구조, 일명 뭐 2x4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스터드를 쭉 세워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중목 구조라는 게 있어요. 중목 구조는 포스트 앤 빔 방식인데, 기둥이 되려니까 어떻게 단면 크기가 좀 커이죠. 그래서 기둥이 세워지고 보가 있고 지붕 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뭡니까? 기둥과 보, 지붕 틀, 이런 것들이 힘을 다 감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거기는 커튼월, 다시 말해서 비내력벽이 됩니다. 그 비내력벽, 커튼월은 다 허물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조적으로. 예. 일체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 가구식처럼 포스트 앤 빔 방식이 있고, 과거에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자,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고 보가 있고 슬래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럴 때는 모든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기둥이 받고 보가 받아서, 보가 힘을 받아서 기둥으로 전달하고, 기둥에서 기초로 내려가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벽은 허물어 버려도 아무 지장이 없죠. 왜? 힘 안 받는 벽이에요. 비내력벽, 커튼홀입니다. 근데 지금은 설계가 바뀌었죠. 집안에 이렇게 기둥이 툭툭 튀어나와 있고 그러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기둥을 납작하게 폈어요. 그래서 그게 벽이 돼요. 그래서 그 벽은 기둥처럼 힘을 받는 벽입니다. 그거를 내력벽이라 그러는데, 그건 함부로 막 잘라버리고 뭐 헐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다 뭐 크다란 창을 뻥 뚫는다든지 맘대로 그렇게 하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조, 뭐 목구조, 조적조, 또 하나가 뭐 철골 구조가 있죠. 철골 구조도 기둥과 보, 또 중요한 게 뭐야, 건물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이게 브레싱, 가세 같은 걸 하는데, 어쨌든 철골 구조도 기둥과 보가 버텨요. 그래서 가운데는 뭐예요? 비내력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감을 좀 잡으셨죠. 이 기둥과 보가 있고 이러한 구조, 거기에는 벽이 힘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커다란 통유리창을 끼울 수가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벽돌조로 집을 짓고 나는 뷰가 앞에가 좋으니까 큰 유리창을 끼겠다. 그러면은 벽돌조는 뭡니까? 벽 자체가 힘을 받는 그러한 내력벽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벽돌조로 하면서 커다란 창을 또 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 땅의 위치가 저 앞에 강이 쭉 바라보이는 너무 조망이 좋은데요. 나는 조망을 정말 살리고 싶고 큰 창을 끼고 싶어요. 그럴 때는 벽돌조라든지 뭐 ALC 블럭조, 이런 거 조적조, 이거는 안 됩니다.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큰 통유리 창을 끼려면 중목 구조라든지 기둥과 보, 또는 뭐 철골 구조라든지 H빔, H 형광으로 기둥 세우고 빔을 또 뭐 H빔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이 벽은 뭡니까? 힘을 안 받는 비내력 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커다란 통유리 창을 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구조적인 얘기고, 벽돌조 같은 경우 또는 미국식 목조주택 같은 경우 외관에서 봤을 때 오래전부터 이 예술가들, 건축가들이 그런 걸 연구를 했어요. 자, 외벽 크기, 외벽 면적에 대한 알맞은 창의 크기, 알맞은 문의 크기는 과연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면은,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쪽의 주택을 보면은 그 건물의 크기와, 그러니까 건물 외벽면의 크기와 창의 크기가 너무나 조화가 잘 돼 있는 것을 느낄는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비례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비록 창이 뭐 통창, 큰 창은 아니지만은 그 벽 면적, 집의 크기와 비례해서 알맞은 창의 그 크기들 너무나 조화가 잘 되고 멋진 집이 될 수가 있어요. 커다란 통유리 창도 좋지만 건물 외관의 그 디자인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국식 목조주택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데 또 거기다 큰 통유리를 낀다. 물론 구조적으로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볼을 걸고 뭐 보강을 해서,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외관이 영 어색하다 이겁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통유리 창을 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그 구조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된다. 어디에다 낄 수 있냐? 힘 안 받는 비내력벽에 낄 수 있다. 기둥과 보호 구조로 된 그런 형식에는 낄 수가 있다. 커다란 창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의 어떤 사이즈, 건물 외관 볼륨 크기와 창의 크기가 좀 비례가 돼서 잘 어울려야 된다. 이겁니다. 뭐 정확한 공식은 없어요. 근데 예로부터 뭐 황금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연구한 게.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요 창의 크기 같은 것을 정하면은 아주 조화롭고 이쁜 집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집들이 다 조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조화가 안 된 집은 그 건물 외관하고 벌써 이 창 크기랑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안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안팎에서 다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얘기는 커다란 통유리 창을 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내 땅이 아주 아름다운 경관에 있을 때는 그것도 미리 고려해서, 그렇죠. 커다란 통유리 창은 이런 어떤 현대적인 박스형 모더니즘 그런 건축에는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뭐 미국식 목조주택이라든지 또 유럽의 그런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은 그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가면은 7층, 8층짜리 건물들이 쭉 있어요. 아파트 같은 거. 아래층은 이제 뭐 가게가 있고, 벽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벽 두께가 막 1m도 넘어요. 근데 그게 뭐냐? 조적조 건물입니다. 조적조. 옛날에 콘크리트 뭐 범프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벽돌로 그렇게 지은 집들이에요. 근데 로마 시내 뭐 최신에 지은 것들 말고 콜로세움 주변 뭐 그쪽으로 해서 그 7, 8층짜리 건물들 빌딩들이 전부 벽돌로 지었습니다. 벽 두께가 어마어마하고, 말했듯이 그 벽이 다 힘을 받는 벽인데 거기다 창을 이따만하게 크게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뚫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가로로 긴 창은 불리하죠. 세로로 긴 창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창이 폭이 좁고 세로로 길고 커다란 통창은 그런 구조에서는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유리창 크기, 건물 구조,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